5월 2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애틀란타 연은 XRP를 국제 결제 수단으로 정의한다. 정말 중요한 이슈가 다시 한번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XRP의 모습이. 소송이 거치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과연 얘는 어디까지 갈까요? 그 누구도 그 끝을 알 수는 없습니다. XRP 레저 블록체인을 가지고 CBDC, NFT, 각종 토큰과 코인들, 그리고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끊임없이 확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 문명의 중심지라 언급을 드렸죠.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금융 서비스 관련 웹3 관련 보고서를 통해 XRP를 국제 결제 수단으로 간주했다. 보고서에서 연준은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는 블록체인 중심 기업으로 리플과 스텔라를 언급했다. 얘네 둘이는 따로 노는 게 아니다. 뿌리가 같다. 외부적으로는 다른 부분으로 언급되어 있고, 제드 맥케얼럽이 리플을 빠져나와서 독립적으로 설계를 해서 오히려 각각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상호 보완성에서 뿌리를 같은 부분에서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밑그림이 같아요. 보고서는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은 XRP를 사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다. 사실 미래에 XRP가 다음 문명의 중심이다. 끝이다.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언급한다는 거죠. 미국 중앙은행의 한 연방준비은행인 애틀란타 연은을 통해서 전 세계 미디어를 상대로, 전 세계 대중들을 상태로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XRP를 국제 지불 매체 또는 결제 코인으로 묘사. 미국 연방준비은행 지구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은 XRP를 인증된 글로벌 결제 옵션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은행지구가 최근 리플의 운영 방식과 회사가 국경 간 지불 요구사항을 향상시키기 위해 XRP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집중한 후 애틀란타 페더럴 리저럴 뱅크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페드 준비은행 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통찰력. 이 보고서는 주로 웹3의 약속과 디지털 자산의 적용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중앙은행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웹3 및 블록체인 기술의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은행, 국제결제은행, 스위스 국립은행이 포함됩니다. 기타 여러 금융환경에서 시작된 확립된 개념 증명인 프로젝트 마리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페드 리저럴 뱅크에 따르면 리플과 스텔라는 원활한 국경 간 결제를 광활하는 마리나의 주요 목표를 촉진하는 가장 적합한 두 개의 블록체인입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XRP가 국제 지불 매체 또는 도매 결제 코인으로 구상된다 언급합니다. 그러면 보고서로 가보시죠. 이 애틀란타 연은 보고서의 핵심이죠. 승인된 블록체인 서비스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에 보면 웹3 및 금융 인프라, 이 부분에 승인된 블록체인 서비스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환전, 외환, 국제결제은행의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에 따르면 외환 시장은 하루 거래량이 미화 7조 5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지속적 연결 결사는 관련 국가별 도매 시스템이 작동하는 창구에서 결제 대 결제를 용이하게 합니다. 혁신 허브를 통해 BIS는 토큰화된 자동화된 시장의 사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리나24는 뱅크 오브 프랑스, 프랑스은행, 스위스 내셔널뱅크, 스위스 국립은행, 그리고 싱가포르 통화청 간의 공동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금융기관은 유동성 공급자이자 거래자입니다. 토큰화된 중앙은행 청구, 도매 CBDC를 교환하고 해당 국가의 도매 결제 시스템에 연결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의 이점은 거래와 결제를 하나의 거래로 통합하는 겁니다. 자, 시스템의 아래 그림과 같이 제가 언급을 드렸죠. 금융에 대한 원 시스템, 도매 시스템, 거액 결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은 XRP 레저, CBDC 사설 원장으로 하나로 연결된다. 그 중심에
XRP가 브릿지 자산으로서 심장으로 있다. 자, 여기 애틀란타 여는 보고서, 이 보고서에 지금 딱 기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도매 CBDC 거래 및 결제를 위한 마리나 프로젝트, 리플과 스텔라는 가치 이전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두 개의 블록체인 기반 회사입니다. 리플은 국제 지불 매체 또는 도매 결제 코인으로 구상되는 기본 토큰인 XRP를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실 설계와 작업이 끝났고 공식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발표가 나오고 있다. 얘기가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인해서 지난 4년간 가격이 못 가니 리또 속이야, 이거 쓰레기야, 잡코인이야, 이렇게 한다면 완주를 못하겠죠. 그냥 투자를 멈추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가지 말라고 하도 미친 듯이 그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자료는요,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애틀란타의 정책 허브는 애틀란타 연준의 전문성을 활용합니다.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웹3에 대한 금융 서비스, 심장의 XRP 레저, XRP가 있다. 리플 회장은 몇 주 만에 새로운 이정표로 모멘텀이 구축됨에 따라 흥분했습니다. 자, 모니카 롱이죠. 자, 그러면서 모니카 롱은 지난 몇 주 동안 리플이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하며 회사에서 가장 바쁜 시간 중 일부라고 말했다. 최근 메타코 인수에 흥분한 모니카 롱은 두 회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큰 영향에 대해 낙관하였다. 본인은 트위터에 지금 게재를 하고 있어요. 리플은 스위스에 기반을 둔 디지털 자산 보관 및 토큰화 기술 제공 업체인 메타코를 인수하여 암호화폐 보관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커스터디. 이것은 아나니나 토레스 판사가 결정해서 힘머무서 봉인하려는 SEC의 요청을 거부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최근의 소송 흐름이 이제는 끝이 날 것 같은 듯한 그런 흐름이, 시그널이 예전과는 다른 흐름이 조금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촉각촉각 임박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니카 롱은 힘먼 이메일에 대한 결정이 그 중요성을 논의할 때 투명성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코인데스크와 인터뷰에서 SEC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는 업계 전체를 대표하여 싸워왔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스 또한 소송이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대담하게 예측하였다. 그러면서 말만 나온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나왔던 부분은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9주마다 발생하는 아나니나 토레스 판사의 판결 시기의 추세를 강조합니다. 7월 중순에 판결이 올 수 있다 추론한다. 이 부분이 언급되었고요. 중요한 건 항소 전문 변호사를 얼마 전 뽑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회사를 이탈했다. 즉 소송에 대한 임박 종료 시기가 다가온다. 자, 그 부분이 나왔었죠. 함께 보면 리플 약식 판결 앞두고 변호인단에서 한 명 이탈하였다. 바로 대한민국 이화여대 출신이었던 바로 킬리 치슬 킴이죠. 자, 변호인단에서 한 명이 이탈했다. 항소 전문 변호사, 즉 항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소송의 종료 시계추가 땡겨오고 있다. 그리고 메타코,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죠. 메타코와 연결된 이 그림과 함께 오늘 다시 한번 별표 5개의 얘기를 드립니다. 애틀란타 여는 보고서에서 사실 대중에게 끝이 났다. 미래는 XRP가 심장이다. 가치의 거액결제용 도매용 CBDC의 심장이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CT, 메타코와 관련된 CT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는 미국 중앙은행의 바로 주요 쩐주들입니다. 주인이라는 거죠. CT,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누가 있죠?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 버핏이 있습니다. 다 뿌리가 같다. 달러의 주인. 그 다음 BNP 파리바, 그리고 소시에테 제너럴 그룹이죠. 프랑스의 원투 펀치입니다. 프랑스의 노1, 노2, 넘버1, 넘버2 은행들. 자, DBS, 세계 최대의 디지털 뱅킹, 싱가포르입니다. 이 뒤에는 테마섹이 있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그 심장의 권력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BBVA, 스페인 원투 펀치는 원은 뭐죠? 바로 산탄데르이죠. 2위는 BBVA입니다. 자, 이들이 여기 또 관련이 되어 있다. 지금 하나가 전부 다
리플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데카뱅크와 디지뱅크. 디지뱅크는 도이치뱅크와 더불어 독일의 원투펀치 은행입니다. 여기에 데카, 독일의 메이저 은행이죠. 그리고 조디아 커스터디 업체. 이 뒤에 또 SBI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와 함께. 여기 유니온뱅크는 어디다? 필리폰 1위 최대 은행입니다. 필리폰 최대 은행. 시그넘은 어디죠? 세계 최초의 디지털 뱅크예요. 세계 최초의 디지털 뱅크, 세계 최대의 디지털 뱅크. 여기가 다 참여가 돼 있다. 이걸 리플이 인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사실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시그넘이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 볼게요. 시그넘은 처음부터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금융 허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스위스 바로 BIS 국제결제은행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바젤위원회가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 바로 바젤 1, 2, 3. 자기 자본 비율을 정하는 곳이죠. 돈의 가치를, 대차대조표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가치가 있다 없다를 정한다는 곳입니다. 즉 스위스 또한 상당히 금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홍콩은 사실 국제 아시아의 금융의 허브이죠. 이러한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는 스위스은행 라이센스와 싱가포르 자산관리 라이센스를 모두 보유한 최초의 디지털 자산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DLT, 분산 원장 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규제은행 업무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서 솔루션으로 보관, 중개, 토크나 자산관리, 대출, B2B 뱅킹,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전문 은행입니다. 여기 바로 메타코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볼게요. 세계 최초의 크립토뱅크 시그넘에서 사용 가능한 XRP. 시그넘의 고객은 이제 암호화은행에서 보관, 거래, 신용 서비스를 위해 XRP를 얻을 수 있다. 이미 XRP 연결이 된다. 그리고 그 뒤에서 SBI 그룹은 스위스 시그넘 뱅크 출자하였다. STO 사업을 강화한다. 이 뒤에 또한 SBI가 있네요. 즉 뭐죠? 이들의 주인장은 다 같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끊임없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일관성을 보실 거예요. 연결되어 있고 뿌리가 같고 주인장의 패거리가 같다. 그들이 만드는 설계 작업들이다. 이들의 흔들기에 당하지 말고 목적지와 도착지를 명확하게 직시하고 거기 가서 물줄기의 끝에서 기다려라. 돈복이 터질 테니까. 그 말을 드리는 거고요. 더불어 스위스 증권거래소 6와 SBI 디지털 에셋 싱가포르에서 기간 겨냥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계획한다.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던 홍콩 CBDC에 관련되었던 16개 업체, 이걸 보더라도 얘기가 끝났다. 오늘 계속되는 그 연장선에서 공식적으로 대중들에게 XRP가 주인공이다. 다음 문명의 중심지인 거액결제용 도매형 CBDC의 핵심에 XRP가 있다는 부분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자, 홍콩 CBDC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알리 파이낸셜 서비스 리미티드, 즉 알리바바가 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중국의 최대 끝에 있는 기득권이 참여가 되고 있다. 다음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 국유은행 중에 중국 최초의 은행이자 중국 국유은행 하나, 그리고 중국 건설은행, 중국 국유은행이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푸본뱅크는 대만 최대 금융그룹이죠. 그리고 리플, 오직 블록체인과 핀테크 업체는 리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애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기자께 데브리언트, 독일 인쇄, 화폐 인쇄 업체, 즉 화폐의 기득권이 또한 참여가 되어 있다. 얘는 CBDC의 글로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더불어 스탠다드 차테드, 여기는 홍콩 달러의 바로 발행 업체 중에 하나이죠. 또한 SBI 리플과 굉장히 깊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항생은행과 HSBC가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노일 펀치 은행이죠. 아시아권을 상대로 세계적인 은행으로 성장을 했었던 HSBC. 그리고 항생은행이 당연히 HSBC가 가니까 따라오겠죠. 같은 계열사와 자회사로서. 그리고 비자, 글로벌 결제망 노일인 비자가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중국의 국유은행인 바로 공상은행, 공업상업은행이 참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동시에 참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 맥킨지, 베인, 보스턴. 세계 메이저 3대 컨설팅사이죠. 유대계 자본회. 자, 그리고 HKT 페이먼트 리미티드. 이건 누구죠? 홍콩의 1위 통신업체 결제망입니다.
자뱅크는 홍콩 최대 인터넷 은행, 다시 한번 HSBC. 이 거대 미국과 중심에 뿌리를 둔 서양과 동양의 뿌리를 거대 중심권의 중심에 바로 어디가 있다? 리플이 있었다. 이거 하나만 보고도 사실 이야기는 끝이 난 겁니다. 거기에 공식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에서 오늘 발표를 했다는 거죠. XRP가 다음 문명의 중심이야. 얘기는 끝이 났다. XRP 원장, 기념비적인 이정표 기념. XRP 레저 블록체인이 약 10.5년 동안, 10년 반 동안 8천만 개의 원장을 성공적으로 폐쇄함으로써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XRP 레저는 XRP 레저의 저명한 블록체인 탐색기인 XRP 스캔에 따르면 XRP 레저는 약 10년, 10.5년 만에 8천만 개의 원장을 성공적으로 폐쇄했다. 약 1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죠. 10.5년, 10년 반 만에 블록체인 기술의 맥락에서 원장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 기록을 의미한다. XRP 레저의 속도, 안정성 및 채택 증가를 나타낸다. XRP 레저는 실시간 국경 간 지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2년 12월에 출시되었다. 빠르고 저렴한 국제 거래를 촉진하는 오픈소스 분산형 DLT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XRP 레저를 사용하면 누구나 단 몇 초 만에 다른 사람에게 통화를 보낼 수 있으므로 국경 간 거래의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이게 XRP 레저, 세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이자 앞으로 다음 문명의 4차 산업의 심장인 블록체인의 심장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 중앙은행의 일부인 애틀란타 연은 보고서에 바로 XRP가 언급된 부분, 그 말이 나타내는 바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가격만을 보면서 자, 4년 동안 박스권이어도요,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게임 끝이 납니다. 이 36개월, 48개월을 견뎠다가 이 몇 개월을 못 만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원래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요, 올라가는 파괴력의 시간은 짧습니다. 주식 투자의 그루들도 그랬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기다림의 에너지가 응축하는 기간은 상당히 길고요, 이 계단이 올라가는 이 폭은 상당히 짧습니다. 기간은 짧은데 올라가는 폭은 파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죠. 단 이 계단의 길이는 늘 길었다. 계단의 폭은 높지만 기간은 짧다. 그 짧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XRP 기반 월렛 줌이 리브랜딩을 합니다. 3안으로 리브랜딩. XRP 줌은 3안으로 리브랜딩을 발표한다. 암호화폐 업계 내에 유사한 이름을 가진 다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사용자 및 이외 관계자의 잠재적 혼란을 없애고 별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리브랜딩을 결정했다. 줌에서 3안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최고 시장 감시자는 XRP가 결국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닉 크립토 크루세이더 이분인 것 같아요. 자, 미디에이션 엔캐시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있었다면 역사적인 XRP 20달러에서 30달러 가격 예측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로 변한 적은 없지만 결국에는 두 자릿수 XRP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SEC는 XRP에 대한 가격 조치를 크게 억제했습니다. 소송으로 눌러놨죠. 의도적으로. 소송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가격은 이미 우주선 폭발에 있을 겁니다. 인프라를 깔아나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눌러놨다. 스위프트 2.0을 확장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심엔 CBDC와 각종 토큰들과 코인들과 NFT 그런 부분들이 확장하게 됩니다. 그 연결망을 통해서. 그리고 그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브릭스의 확장 이 부분이 연결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리플이 토크나 유동성 관리 CBDC,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을 통해 거대 기관에 대한 크립토 오퍼링을 확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XRP 레저의 놀라운 개발 업데이트, 사용자 활동 및 성장, 점점 더 많은 사용 사료로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8천만 블록에 대한 부분이 오늘 언급이 되었죠. 예를 들어 오늘날 XRP 뒤에는 2017년, 2018년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이제 1조 달러를 조금 넘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5,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모든 일이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XRP의 가치가 어디까지 생각하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정말 미친 짓이다. 그 끝을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인내는 미덕이며 비전을 보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죠.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과 함께.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확신하신다면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겠죠. 그쵸?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